윤창중 시국 토크쇼. 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에서는 2월 26일 일요일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에서 열립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 도서 안내입니다. 윤창중의 3년간 참담했던 칩거와 은둔을 다룬 윤창중의 고백 피정, 대선을 앞둔 윤창중의 본격적인 산문적 정치 칼럼집 2017년 12월이 나와 있습니다. 010-8881-4649로 전화 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창중의 태국 시국 토크쇼가 열린 지 꼬박 꼭 일주일 만에 지난주 일요일 부산에서 열린 윤창중 시국 토크쇼에 또다시 큰 성황을 이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월 달에 들어서 매주 일요일 시국 토크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26일이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 3층에서 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또 열립니다. 여러분의 성원, 여러분의 격려 덕분에 윤창중 지금 여러분에게 저의 시국관을 거침없이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제9차 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서울 캐피탈 호텔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 3층에서 열립니다. 큰 성황을 이뤄 주시게 된다면 저는 그보다 더한 용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른바 조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칼럼으로 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보수우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진영이 오늘날 목도하고 있는 저 엄청난 군중의 물결, 그 태극기 집회가 과연 왜 생겨났느냐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 그 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찾다 보면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 조중동, 이른바 조중동을 비롯한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들이 반대한민국 세력과 함께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데 대한 저항, 그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 결정적이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도대체 저런 언론이 있는가? 더 이상 이들 언론과 반대한민국 세력을 방관했다가는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감과 절박감에서 그러한 절박감의 표출, 그것이 바로 태극기 집회다. 보수우파 각자의 가슴속에 그 내재해왔던 애국심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태극기를 휘감고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게 했던 바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것은 조중동과 같은 기득권 언론의 무자비한
편파, 왜곡, 선동, 모략, 날조 등과 같이 언론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횡포에 대한 저항의 성격, 대중적 저항이 바로 태극기 집회의 성격 중 하나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보도하는 대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보도하는 대로 더 이상 믿지 않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 이런 세력의 총궐기, 대한민국 언론의 보도를 더 이상 믿지 않는 세력의 총궐기가, 다시 말해 기득권 언론의 횡포에 대한 반언론 투쟁이 바로 태극기 집회의 성격 중 결정적인 성격의 하나다. 따라서 대한민국 언론은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켰다고 자만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국민으로부터 가장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처참하게 전락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박근혜 정권을 난도질하고 생매장하는, 그런 생매장하는 것이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아무리 언론이라 하지만 저럴 수가 있는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보수 우파의 각성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뿐만 아니라 언론사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 언론의 횡포에 대한 수준 높은 국민의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 암흑기라고 할 수 있죠. 암흑기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일제시대 민족지가 되어주길 바랐던 조선인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고도의 지능적이고 때로는 노골적인 친일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그 부끄러운 대한민국 언론의 뿌리, 대한민국 언론의 그 치욕적인 과오, 그 치욕적인 과오를 다시 들춰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대한민국 언론의 추악한 자화상이 지금 바로 우리들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그 분노, 그 분개, 피가 거꾸로 솟게 하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우리가 태극기 집회 속으로 달려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참으로 속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속이 매스끄러운, 아주 매스끄러운 그 현상, 그게 무엇이냐면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논조 변화입니다. 네. 다시 보수 우파를 향해 주파를 던지면서 마치 보수 우파를 무척이나 아끼는 듯한 그러한 쪽으로 슬금슬금 논조가 돌아서고 있는 것. 저는 조선일보를 절독했습니다. TV조선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인터넷으로 보고 있냐?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제가 보태주고 싶지 않고, 그렇지만은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를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선일보가 슬금슬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난도질하고 생매장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한겨레나 경향신문과 같은 좌익신문보다 더 악질적이고 끈질겨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면 온갖 편파, 왜곡, 선동, 모략을 주저하지 않아왔던 조중동 아니었습니까? 얼마 전 새누리당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야당 단독으로 탄핵을 강행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도 조중동이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하는 언론으로서 정도를 걸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난장판, 이런 쑥대밭, 이런 난세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보수 우파를 쓰레기 언론, 쓰레기 늙은이나 하는 것 정도로 폄하해왔던 저들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가 지금 보수 우파를 무척이나 아끼고 걱정하는 쪽으로 갑자기 논조를 슬슬 바꿔가고 있어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조선일보야말로 제가 언론계에서 30여 년간 몸을 담으면서 실감하고도 남았던 그들 특유의 기회주의, 그 기회주의를 여지없이 이번에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이제 무너뜨렸다. 이 정도에서 이제 영향력을 과시할 대로 과시했으니까 시침이 뚝 떼고 보수 우파 정권이 재창출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듯한 논조를 뉴스에서부터 논평에 이르기까지, 사설에 이르기까지 언제부터 조선일보가 보수 우파를 걱정했다고? 갑자기 논조를 바꾸는 것을 보면 참 정말 가증스러운 조선일보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데 가장 앞장섰던 조선일보가 시침이 뚝 떼고 보수우파 독자들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골라서 서서히 논조를 바꾸고 있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언론의 상업주의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 왜 그럴까요? 박근혜 정권을 쑥대밭 만드는데 성공했으니까 이제 이쯤 해두자. 더 그랬다가는 독자들이 더 많이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다시 보수 우파를 걱정하는 채 하면서 독자 구미에 아양을 떨기 시작하는 그 조선일보. 그야말로 살인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그 유가족을 걱정하는 파렴치와 똑같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수우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진영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런 조선일보의 아양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임을 저는 강력히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보수 우파를 생각하는 것처럼 논조를 바꾸고 있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보수 우파를 몰아쳤다가는 이미 보수 우파 독자들의 엄청난 절독으로 위기에 처한 신문 경영이 자칫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다시 돌아서는 신용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참으로 가정스러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림으로써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박근혜 정권을 마침내 무너뜨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가장 앞장선 언론이 조선일보입니다. 보수 우파 신문 임내했던 조선일보입니다. 그러자 조선일보 철도운동이 거대하게 벌어졌고 조선일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영상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 철독으로 인해서 조선일보 안에 있는 유력한 소식통에 따르면 조선일보 판매 부수, 조선일보의 구독자 수가 치명적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마침 그러던 차에 태극기 집회가 상상을 초월한 규모로 확대되면서 이러다가 조선일보는 독자 수도 잃어버리고 다음 정권에서 보수 우파 정권이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또 다른 정세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자니 그러한 정세 판단의 변화 속에서 조선일보가 슬금슬금 논조를 바꿔가면서 보수 우파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수 우파의 정권 재창출을 생각하는 것처럼 논조를 교묘하게 바꿔나가면서 독자들의 구미, 보수 우파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 거기에 대해서 조중동 저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꼰대들이나 하는 것처럼 정말 쓰레기 노인네들이나 하는 것처럼 멸시하고 매도했지만 우리 보수파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마치 의병처럼 들고 일어나서 저들 기득권 언론의 편파 왜곡 선동 보도를 규탄하면서 맞서온 결과가 바로 엄청난 태극기 물결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언론과 좌익 진영에서 촛불 혁명이니 어쩌니 되지도 않는 미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한반도에서는 보수 우파에 의한 대혁명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보수 우파 대혁명. 저 윤창중은 최순실 사태를 보수 우파 대혁명으로 승화시키자고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저의 토크쇼에서 제가
갈파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 보수 우파 대혁명이 거대한 태극기 집회 물결로 현재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민 세력에 의해서 법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몸부림이 거대한 태극기 집회의 물결로 가시화되고 있으니까 어찌 보수 우파 대혁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태극기 혁명인 것입니다. 태극기 혁명입니다. 이런 태극기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역시 가장 먼저 눈치채고 있는 언론이 바로 약삭빠른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논조를 바꾸어서 시대에 영합하고 편승하는 데에는 전통적으로 아주 영악하다고 할 만큼 아주 재빠릅니다. 이번에도 조선일보는 가장 먼저 논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논조를 바꾸고 있는 또 다른 배경에는 다음 정권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수우파 진영이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저러다가 다시 보수 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러자면 슬슬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보수우파 진영의 보험을 들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얄팍한 계산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란 것은 정말 내일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보수우파 세력이 정권을 재창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젓가락을 올려놓으려는 얌체 수법을 조선일보는 구사하기 위해서 바로 논조를 슬금슬금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조중동은 전통적으로 자기네들이 정권을 만들었다고 자부하면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그 정권을 상대로 지분을 요구합니다. 그 지분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네들 조선일보 출신이 정권 요직으로 들어가서 이권을 챙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번 박근혜 정권 시절처럼 끊임없이 불화를 하다가 끝내 굴복하지 않으니까 마침내 정권을 무너뜨리고야 맙니다. 정말 이명박 정권을 되돌아볼 때 정말 재주가 많은 정권이다. 정말 약삭빠른 정권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조중동에게 총편을 임기를 고작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조중동에 총편을 허용했습니다. 총편을 미리 허용하면 조중동이 단물만 빨아먹고 다시 이명박 정권을 흔들어 댈 것이니까 역시 기업인 출신, 심한 표현으로 창사꾼 출신인 그 이명박 대통령은 끝까지 조중동한테 그 총편을 허용하지 않다가 임기가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왜 그러냐면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으면 또 역시 그 만만하게 보고서 정권을 후려패는 것이
그 조중동의 그 체질적인 근성인데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을 때, 정권이 가장 허약할 때 조중동에게 종편을 선물하고서 그 임기를 참 채워나간 이명박 정권, 참 대단한 정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수 우파는 결코 이들 조중동이 보수 우파 선거판에 들어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꼴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망해도 우리가 망하는 것이니까 저들 조중동은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 지금 조선일보가 보수 우파 이 정치판에 이래라 저래라 슬슬 지금 논조 변화를 하면서 마치 보수 우파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런 척을 하느냐? 바로 지금 이러한 그 숟가락을 올리려는, 젓가락을 올리려는 그러한 이제 그 어떠한 저인데 말이죠. 그러나 우리 보수 우파는 망해도 우리가 망하는 것이니까 저들 조중동은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다시 이 보수 우파 선거판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정권이 만들어지면 권력의 지분을 요구하고 또 공유하자고 나오는 저 못된 버르장머리를 이번에 고쳐 놓아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저 윤창중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조중동은 자기네들이 박근혜 정권을 세웠다고 거들먹거리다가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굴복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예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수 우파는 다행히도 이번에 태극기 물결을 만드는데 성공하게 된 것이 기득권 언론을 대체하고 있는 SNS 덕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태극기 혁명은 SNS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론을 만들어내는 시장은 조중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SNS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구조적 변화가 이미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조중동이 여론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지만 이제 조중동의 영향력을 다 합치고도 남는 SNS 덕분에, 그 SNS 영향력 덕분에 우리는 태극기 혁명을 이뤄내고 있다. 정확히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조중동 같은 종이신문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떨어졌다. 하루 종일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요즘 종이신문을 읽고 있는 조중동을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읽고 있는 시민을 발견한 것은 이제 먼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조중동의 전성시대는 이미 가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조중동이 박근혜 대통령을 옛날 같으면 일주일, 한 달 정도 안에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작심했다면 그 기간이 아주 짧았겠지만 이번에는 그야말로 6개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된 결과였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조중동과 같은 종이 신문의 그 위력, 그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국 진영은 조중동의 도움이나 개입 없이도 대선을 치르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번 대선에 임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SNS로 기적을 만들 수 있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의 기득권 언론, 주류 언론이 그런 편파와 왜곡을 일삼았지만 SNS를 통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태극기 혁명은 당연히 조중동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중동은 또다시 보수파 대선 시장에 젓가락을 올려놓아서 나중에라도 권력을 공유하려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합니다. 조중동은 말이죠. 이번 대선에서부터 손을 떼라. 저는 그렇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젓가락을 올려놓는다 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조중동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중동이 논조를 바꿔서 우리 보수 우파의 편을 들면은 좋은 것 아니냐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태극기 집회를 할 때에 그 주최 측에서 조중동의 광고를 아직도 내고 있습니다만 그거야말로 이미 영향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조중동을 먹여 살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종이 신문의 영향력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SNS의 영향력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중동과 척을 졌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대선에서 보수 우파 세력이 패배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김대중과 노무현은 조중동과 척을 지었지만 오히려 국민의 자신들의 지지 세력의 그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대통령의 문안이 당선됐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적인 동포 여러분, 조중동의 버르장머리를 이번에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법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요일 2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에서 열리는 윤창중 제9차 시국 토크쇼 제9차 시국 토크쇼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창중 시국 토크쇼. 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에서는 2월 26일 일요일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에서 열립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 도서 안내입니다. 윤창중의 3년간 참담했던 칩거와 은둔을 다룬 윤창중의 고백 피정, 대선을 앞둔 윤창중의 본격적인 산문적 정치 칼럼집 2017년 12월이 나와 있습니다. 010-8881-4649로 전화 주세요.